자, 2부. 자, 항상성 조절 봅시다. 항상성 조절 과정. 자, 일단 첫 번째 체온 조절부터 봅시다. 일단 필수적인 거 위주로 먼저 할게요. 자, 일단은 저온 자극이 왔을 때, 저온 자극이 오게 되면은 일단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체온을 높이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좀 근육 운동이 막 무분별하게 막 일어나게 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골격근이 떨리다가 더 추워지게 되면은 내장근까지 떨리게 돼. 계속 추워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심장근까지 떨리게 돼요. 이때 심장박동이 굉장히 부정확해지게 되면서 부정맥에 의해서 나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계속 끊임없이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추워졌을 때 이걸 누가 감지하느냐? 간내의 시상하부가 당연히 감지를 해줍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부터 할게요. 중요한 거. 자, 간내 시상하부. 저 추워지게 되면은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가 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얘의 작동 장소, 우리 이제 표적기관이라고 얘기하면 돼. 이 호르몬이 어디 가서 작동할 거냐? 티모시,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엽에서 얘가 나오게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끔 명령을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얘의 표적기관은 당연히 갑상샘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아이오딘을 충분히 섭취했다. 그러면은 적당한 양의 티록신이 나오는 거예요. 섭취 안 하면 티록신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잘 봐라. 티록신의 표적기관이 어디야 그래서? 세포. 간과 온몸의 세포라고 했죠. 그래서 뭐 하겠다라고 했어요? 세포 호흡을 촉진시킬 거라고. 티록신은 간과 온몸의 세포에서 세포 호흡을 促진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세포 호흡 결과 결국 열 에너지가 발생되니까는 손실된 체온을 빨리 수복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마시, 권수용, 인수용 알겠어요? 결국 티록신의 양 이꼬르 티록신의 양은 농도는 결국 체온이랑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맞지? 그럼 체온이 계속 올라가면은 나중에 얘네들의 분비를 어떻게 해줘야 돼? 멈춰요. 그래, 억제시켜줘야 돼. 지금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고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지만 얘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억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항상성 조절 관리 중 항상성 조절 과정 중에 이거 다 합쳐서 그래서 무슨 피드백? 그래서 음성 피드백 억제 과정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티록신이 만약에 요 정도에 딱 도달하게 되는 순간 시상하부가 체온이 너무 올라가겠네. 그래서 얘네들의 분비를 억제시켜주면 돼. 근데 내가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지 못했어요. 내 체내에 아이오딘이 부족하대. 그럼 얘네가 나와도 얘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 티록신에 의해서 억제된 이 과정이 사라져버리게 된단 말이야. 맞지요? 그러면 체온이 안 올라가. 아이오딘을 섭취하지 않으면 체온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그럼 내 뇌는 씨발 좋대 아이고 바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분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증가시키려고 할 거야. 맞지? 그래서 갑상샘이 계속적인 자극을 받게 돼. 그래서 갑상샘이 부어오르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걸 갑상선 부종이라고 하지. 티록신이 부족하면은 갑상샘 부족. 여기 부족하면은 부어오른다고. 터져요? 아니 이 새끼야. 그럴 일은 없어요. 대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전래동화 중에 뿌리 영감처럼. 자, 근데 이거 지금 온리 뭐에 의한 과정이야? 명령 전달 체계 중에 온리 뭡니까? 호르몬이야, 그치? 그럼 이 과정이 사실상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
맞죠? 그럼 얘가 작동하기까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맞죠? 그 전에 뭐 해야 되느냐? 그 전에 일단은 체온 조절은 먼저 열 발산량부터 먼저 줄여야 돼.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 양부터 먼저 감소시켜놔야 됩니다. 그러고서 내부에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에너지의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란 말이야. Know what I'm saying? Koreans?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언어수네. 언어 순회는 뭐냐? 공연하러 가냐? 자, 그래서 먼저 이거를 감소시켜야 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피부 잇모근과 피부 및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줘. 피부 잇모근과 피부 및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줍니다. 이 결과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양, 열 에너지 양이 감소하게 돼.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슬슬 진행이 되고 있겠죠. 자, 그러고서도 체온이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교감신경은 부신 속질까지도 자극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지금 호르몬은 다 노란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근육으로 가가지고 근육 속에 이제 동물성 탄수화물이 있어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동물성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면서 야 분해래 화학 반응으로 치면 이것도 발열 반응이야. 맞지? 응? 그래서 근육에서 열 발생을 조금 더 촉진시킬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포 호흡에 필요한 원료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래도 계속 추워진다 그러면은 교감신경은 나중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박동과 호흡 운동도 증가시켜요. 그래야지 양분과 산소를 빨리빨리 조직세포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서 골격근 떨림 현상도 같이 나타나게 돼. 골격근 떨림. 너네 오줌 싸고 나면 부르르 떠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격근 떨림.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과정.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게.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열을 만들어내는 과정. 오케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야?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과정. 그럼 얘네들은 오히려 뭐에 속하겠습니까? 만드는 거야? 빠지는 걸 만드는 거야? 방지하는 거야? 빠지는 거를? 얘는 만드는 거야 오히려. 왜? 얘네 때문에 이게 증가할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골격근 떨림. 그 다음에 근육에서의 글리코젠 분해. 이거 둘 다 뭐겠습니까? 발산량과 발생량이 있어요. 발생량은 열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야. 오케이? 얘네는 발생량에 속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체온 조절은 요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으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언어수나. 언어수라는 무슨 내가 무슨 성인자도 아니고. 쌤 그냥 동영상 한 번 찍은 날 편집하세요. 쌤 근데 왜 색드립은 안 해요? 야 나도 피곤해. 야 나도 진짜 컨디션이 좋아야지 막 나오지. 지금 거의 비몽사몽. 이게 몇 시냐 지금. 진짜 니네들을 위해 가지고 진짜 진짜 등에서 지금 막 졸리고 피곤해서 막 땀이 나는데. 장기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기 뭐야? 야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거 있었죠.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뭘로 잡아라? 돈. 그렇지. 인생의 목표는 돈이다. 6살 때부터 저거였어요. 여자 맞는 여자. 이 새끼. 관종. 네, 너 유튜브 꼭 봐라. 황다현 관종 새끼. 자, 두 번째. 혈당량. 야, 다현이 이러다가 팬스타 되는 거 아니야? 관종 새끼.
야 귀신할 때 귀자 어떻게 쓰냐? 신을 쓸 줄 아는데. 오. 요새 매워요? 귀. 혈당량 조절. 자, 혈당량,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 전체 혈액의 0.1%는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역시 누가 감지하느냐? 간내의 시상하부가 감지합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겠지만은 혈당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상성과는 다르게 빨리 해야 돼, 빨리. 왜냐? 혈액 속 포도당을 빨리 줄여주지 않으면 결국 혈류 속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혈류 속도의 문제는 다양한 기관의 문제로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혈당량을 빨리 조절해야 돼. 그럼 빨리 조절하려면 호르몬으로 명령 내리는 게 좋겠습니까? 신경으로 내리는 게 좋겠습니까? 신경. 당연히 그래서 처음 시작이 신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고혈당일 때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떨어뜨려 줘야 돼. 그래서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뻗어나온 부교감신경이 이자의 베타세포에게 명령을 내려. 빨리 내리는 거야. 그럼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뭐가 나오느냐? 인슐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어디냐? 간으로 가가지고 남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이야, 합성. 우리 아까 요거 아드레날린에 의한 요거는 이제 분해였죠. 요거 반대 합성입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글리코젠 일부는 간에다가 저장하고 일부는 근육에다가 보내게 돼. 근데 근육에 저장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끝! 저 혈당일 때. 자,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기분이 더러워. 사람의 뇌에는 포도당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어찌됐거나 당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돼. 당 떨어졌다, 기분 나빠, 배고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당이 급격하게 갑자기 주입이 되면은 약간의 환각에 빠지기도 해요. 이러면서 마치 졸라 배고플 때 베스킨라빈스에서 뉴욕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을 딱 사가지고 한 입 먹는 순간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집니다. 이러면서 그게 뇌가 환각 상태에 빠집니다. 기분이 좋더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교감신경이 나와. 교감신경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느냐? 이자의 알파세포에게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이 글루카곤의 표적기관 어디냐? 역시 또 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아까 간에 글리코젠 일부 저장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분해시켜가지고 포도당의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까 소화 과정 배웠으니까는 간에 연결돼 있는, 간에 요렇게 소장에서부터 요렇게 들어가는 혈관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안 묻네. 그 내가 이거 소화하고 호르몬 꼭 같이 외우라 그랬죠? 특히 이 부분 같이 외워야 됩니다. 빠져나가는 거 이게 뭐다? 간정맥이다. 자, 그래서 고혈당일 때는 어디에 혈당량이 더 높다? 그렇지. 간문맥의 혈당량이 훨씬 높아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혈당일 때, 자, 들어오는 건 없어. 간정맥이 훨씬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들어온 게 없더라도 내부에서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을 바깥으로 또 내보내니까는 간정맥이 더 혈당량이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Know what I'm saying, Koreans? 근데 혈관 속에 글리코젠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지. 글리코젠은 수용성이에요. 굉장히 물에 살아요. 쉽게 잘 돌아다닙니다. 녹말이랑 구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글리코젠은 엄청난 친수성을 가지고 있어. 쉽게 잘 이동합니다. 자,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존나 짜증나는 거지. 씨발. 뭐 이렇게 돼. 아드레날린. 이게 뭐냐? 그렇지. 아드레날린. 부시에 속질해서.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너무 오래 하는데? 내가 피곤했어. 아드레날린. 그래서 근육 속에 존재하고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가지고
부족한 양을 채우면 돼. 1에도 부족하면은 1에도 부족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해. 우리 아까 소화할 때 얘기했었죠? 탄수화물 먼저 쓰고 그 다음 뭐 쓴다고? 지방 쓴다고. 그럼 그 지방을 쓰기 위해 가지고서는 다른 호르몬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서만 알고 있으면 돼. 탄수화물 먼저 다 쓰고 난 다음에 지방 씁니다. 지방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뭐 쓴다고 그랬어요? 단백질 쓰면서 보람상주의 VIP 회원으로 가입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렇지? 응? 자, 혈당량 조절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체내 수분량 조절. 자, 수분이 부족할 때 이거 체액의 농도 조절하는 건데 체액의 농도 조절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수분량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무기염료양 조절하거나. 근데 무기염료의 양 조절은 영재학교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나왔을 시에 내가 뭐 하겠다? 벌거벗고 백더블링을 하겠다. 어? 지금도 백더블링 아니에요? 야이씨 당연하지. 등부터 떨어질걸? 야, 빨가벗고 백덤블링 시도했다가 등부터 떨어지면 족되는 거죠. 더 추하겠다. 아스팔트에 턱 하면서. 근데 겨울에 해요. 미쳤나봐. 폭신폭신하잖아. 자, 간내. 자, 간내 시상하부가 체내 수분량이 부족할 때, 바로 밑에 있는 내하수체 후엽에다가 명령을 내리게 돼요. 후엽은 호르몬을 직접 만들지 못해요. 원래는 시상하부에서 여기에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게 신경을 따라가지고 원래 그 내하수체 후엽에 존재하고 있는 호르몬들은 사실상 내하수체 뭐냐 시상하부에 존재하고 있던 신경이 만들어낸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이야. 근데 얘네들이 최종적으로는 혈관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호르몬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지. 뭐 어쨌거나 후엽에서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후엽에서 뭐가 나온다? 항이뇨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어디입니까? 콩팥? 신장이야. 신장에서 어디냐? 세뇨관 말단부, 보통 집합관이라고 얘기해요. 배설 배웠지. 항이뇨 호르몬은 집합관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이거 딱 경계 딱 잘 나눠야 돼.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러면 오줌으로 빠져나가야 될 용액 중에 일부를 내 혈액으로 다시 되돌려보냅니다. 되돌려보내니까는 오줌량은 어떻게 되겠어? 오줌량. 키모시. 오줌량은 감소해. 그럼 오줌 안에 있는 수분이 다시 내 몸으로 되돌아갔으니까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키모시. 그러면 오줌량이 감소한 만큼 혈액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관벽이나 또는 심실 또는 심장벽이 받는 압력이 증가하게 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심장벽이나 혈관벽이 받는 압력. 이걸 혈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혈압이 계속 올라가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뒤진다. 그래서 막아줘야 돼. 여기에서 억제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혈압이 너무 올라가면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혈압 환자가 많은 이유는 결국 식습관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항상 소금에 절인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WTO에서 권장한 1일 나트륨 권장량의 무려 N배를 섭취하고 있어요. 내가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니까. 하여튼 많이 섭취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고혈압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학생이라면은 꼭 알고 있어야 될 항상성 조절 과정 영재부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는 이거 잘 기억해 놓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 마지막.